하루에 단 3분으로 30년이나 젊어진다고 느끼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도 예전처럼 몸이 유연하게 움직이지 않았던 날들을 경험해 보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릎이 아프고 균형 감각이 흔들리며 계단을 오르거나 장을 드는 것 같은 간단한 일조차 몇 년 전보다 훨씬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 제가 여러분이 84세라고 하더라도 거의 시간이 들지 않는 몇 가지 습관만 바꿔도 마치 50세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에서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5가지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은 신체가 느끼는 방식을 실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속임수가 아니면 복잡한 습관도 아닙니다. 각각의 습관은 단 3분 또는 그 이하의 시간이 소요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습관들을 통해 힘, 에너지, 그리고 자신의 몸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5가지 단계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자신의 나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전처럼 몸이 뻣뻣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숨이 차지 않고 더 오래 걸을 수도 있으며 혹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놓치고 있다고 느꼈던 자신의 몸을 다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젊게 느끼는 것은 젊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 동안 기능, 에너지, 그리고 즐거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헬스장 회원권도 필요 없고 값비싼 건강보조식품도 개인 트레이너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결심, 꾸준함, 그리고 하루 3분입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각 단계는 이전 단계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마지막 5번째 단계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은 나이가 든다는 것이 반드시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20년 전보다 더 건강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시작해봅시다. 1번, 아침에 관절을 활성화하기. 노년층이 아침에 몸이 뻣뻣하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근육이 약해서가 아니라 관절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밤새 가만히 누워있는 동안 관절 주위의 액체는 약간 걸쭉해지며 마치 추운 아침의 시럽처럼 변합니다. 몸을 부드럽게 데우지 않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면 무릎에서 소리가 나거나 등이 뻣뻣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해결책, 하루 3분 동안의 아침 운동 루틴으로 주요 관절 특히 엉덩이, 무릎, 발목, 어깨에 집중하세요. 요가 매트나 특별한 장비는 필요 없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각 방향으로 발목을 10번씩 돌린 다음 무릎을 돌립니다. 그 다음 몸통을 좌우로 천천히 회전시키고 어깨를 돌리고 고개를 돌리는 동작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관절 주위의 체액이 순환되면서 관절이 더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주고 아침에 흔히 느끼는 녹슬은 듯한 감각을 줄여줍니다. 너무 간단해서 효과가 있을까 싶겠지만 이 부드러운 준비 운동이 침대에서 간신히 일어나는 것과 자신감 있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의 차이를 만듭니다.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움직임들은 뇌에 이제 시작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60대, 70대 이상에게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협응력, 균형 감각, 그리고 기분 모두는 휴식 후 신경계의 작동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절을 준비시키고 중심 근육을 조금이라도 활성화함으로써 아침에 더 맑은 정신과 깨어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김 씨라는 81세의 남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습관을 들이기 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2주가 지나자 혼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아내를 위해 아침 식사까지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3분간의 마음 챙김 운동의 힘입니다. 목표는 발끝에 손이 닿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두 발 위에 안정감을 느끼고 넘어지거나 관절에 무리가 가는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낙상을 한번 예방하는 것만으로도 한 해의 독립적인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아침 운동은 피곤해 보여서 혹은 난 너무 늙었어라고 생각해서 아침 운동을 건너뛰었다면 이 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도구입니다. 사용해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방치해서 망가지는 것입니다. 몇 분간의 운동은 엔진에 윤활유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깊은 호흡 재설정하기.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에너지가 단지 음식이나 수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에너지는 산소에서도 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깬 직후 몇 분 동안 어떻게 호흡하느냐에 따라 당신은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도 있고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지칠 수도 있습니다. 얕은 호흡은 우리 대부분이 무의식적으로 빠지는 습관인데 이는 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실제로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하루를 단순한 깊은 호흡 연습으로 시작하는 것이 당신의 느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유입니다. 단 3분 동안 천천히 의도적으로 숨을 쉬는 것 가능하다면 눈을 감고 두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손은 배 위에 얹은 채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심장 박동을 조절하며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로써 하루의 혼란이 시작되기 전에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77세의 영씨는 매일 아침 심장이 두근거리는 상태로 잠에서 깼습니다. 의사는 온갖 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문제는 심장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그녀가 매일 아침 3분 호흡 연습을 시작했을 때 그녀는 저에게 아침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하루에 끌려가는 느낌이 아니라 자신이 하루를 이끌어가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강력한 전환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숨을 참거나 어떤 기술적인 방식으로 억지로 숨을 쉬려 하지 마세요. 그저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더 천천히 내쉬면 됩니다. 내쉴 때마다 부드럽게 놓아주는 느낌으로 하세요. 이것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는 당신이 안전하고 차분하며 통제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 이 연습은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더 민감해집니다. 한 통의 전화, 하나의 기억, 심지어는 침묵조차도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호흡 연습을 통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몸에게 모든 자극에 즉각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통제력과 차분함 그곳이 진정한 힘이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이 연습이 너무 단순해 보여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사실 가장 단순한 습관이 우리가 가장 쉽게 지나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다고 해서 그것이 깊이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매일 아침 단 3분만이라도 깊은 호흡을 하기로 결심한다면 저는 당신이 분명한 차이를 느낄 것이라 장담합니다. 첫날부터는 아닐 수도 있지만 5째 날쯤이면 아침이 마치 경주처럼 느껴지기보다는 하나의 리듬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아직 보고 계시고 이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아래에 둘째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셋째, 다리 활성화 습관. 다리를 올바르게 깨우는 것에는 마치 마법 같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대에서 부엌으로 곧장 걸어가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다리를 스트레칭하거나 움직일 시간을 거의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다리는 나무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만약 다리가 뻣뻣하거나 긴장되어 있거나 약해지면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균형을 잃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균형, 자세 또는 낮은 에너지 수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아침 첫 몇 분 동안 다리를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66세의 박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는 그 원인을 나이, 관절염, 심지어는 낡은 신발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3분간 다리 활성화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발끝을 가볍게 들었다 놓으며 의자를 잡고 서서 종아리 들기 동작을 천천히 수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그의 균형 능력이 향상되었고 그는 다리가 다시 움직이고 싶어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건강보조식품이나 보조기구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습관에서 온 것이죠. 이 습관은 격렬하거나 고통스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느껴진다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통제력과 연결감입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허벅지 근육이 적절히 작동하도록 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네가 필요해. 뇌와 다리 사이의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마치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스위치를 일찍 켤수록
하루 전체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이 방법이 왜 이렇게 효과적인가요? 그것은 혈액순환이 곧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리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신선한 혈액이 하체로 흘러들어오고, 이는 단지 힘을 지탱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절 건강을 도우며 신경신호 전달을 향상시키고 심지어 발끝까지 순환을 개선합니다. 노년층 중 붓기, 저림, 심지어 다리 통증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에게 이 간단한 아침 습관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시작을 만들어줍니다. 이는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는 깨어났고 단단히 서 있으며 준비가 되었다고.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노화된 다리에 가장 좋은 운동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당신이 실제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헬스장 기구도, 시끄러운 음악도, 옆에서 소리치는 개인 트레이너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꾸준함, 매일 3분입니다. 매일 아침 몇 가지 단순하고 의도적인 동작만으로도 근육의 힘을 키우고 균형 능력을 개선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때 조용히 진행되는 퇴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다리는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자유, 시장에서 물건을 들 수 있는 자유, 의자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러니 최근에 다리를 깨우지 못했다면 아마 내일 아침이 좋은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작하세요. 하루 3분.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숨겨진 당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염증을 줄이는 아침 식사 선택. 노화된 다리의 가장 큰 숨겨진 적 중 하나는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항상 통증으로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조용히 관절을 뻣뻣하게 만들고 근육을 약화시키며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많은 염증이 무릎이나 엉덩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식탁, 특히 하루의 첫 끼, 아침 식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의 리듬을 설정합니다. 만약 정제된 설탕, 흰 밀가루, 염증을 유발하는 식용유가 포함된 아침을 먹고 있다면 몸에게 이런 신호를 보내는 셈입니다. 무기력하고 아픈 하루를 준비해라. 하지만 좋은 소식은 아침 식사의 단 한 부분만 바꿔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항염식품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야생 블루베리입니다. 작고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과일은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 전체 특히 하체 관절의 염증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화합물들이 가득합니다. 저는 이라는 이름의 77세 여성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여전히 매일 아침 산책을 하셨지만 저녁이 되면 무릎이 부어올랐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식단을 다시 살펴보니 하루를 설탕이 들어간 요거트와 흰빵으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바꾸었습니다. 야생 블루베리, 약간의 호두와 계피를 넣은 오트밀 한 그릇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그녀는 이전보다 다리가 아프지 않고 2배의 거리를 걸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이며 그녀가 자신의 몸을 돌보는 방식을 바꾼 결과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음식들이 전혀 구하기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슈퍼마켓에서 냉동 야생 블루베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유기농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몸이 염증과 싸우는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면 몸은 힘으로 반응합니다. 단지 느낌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방식, 서 있는 자세, 심지어 하루 종일 서 있었을 때 회복되는 속도에서도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다른 선택지로는 강황, 치아씨, 짙은 잎채소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침 식사에 1분도 걸리지 않아 추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무디를 만들고 다른 사람은 따뜻한 한 그릇을 선호합니다. 방법보다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침의 작은 선택들이 건강하고 유연하며 신뢰할 수 있는 다리의 기초를 만들어줍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정보들이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아래의 숫자 4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계속해보겠습니다. 5번째, 오메가3 냉수성 어류. 자연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방식에는 뭔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단,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를 알기만 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다리를 강하고 안정적으로 언제든 움직일 준비가 된 상태로 유지하는 데 있어 바다는 가장 잘 숨겨진 비밀 중 하나를 간직한 장소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냉수성 어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들은 근육, 관절, 순환계에 대한 약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다리가 무겁거나 약해진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근육 손실 때문만이 아니라 혈관 내 염증 때문입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다리부터 그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는 다리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냉수성 어류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염증을 줄여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하체로 더 잘 순환되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월터라는 82세 남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다리가 마치 모래주머니로 만든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체중도 아니었고 관절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사는 그의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 씨는 일주일에 2번 연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살짝 구워서 채소와 함께. 그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달 후, 그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평생 기억에 남을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제 다리가 저에게 반항하지 않아요. 이제는 협력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지 생선 덕분만은 아니었습니다. 꾸준한 오메가3 섭취가 혈관 내 염증을 가라앉히고 근육 회복을 돕는 데 기여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먹지 않는 분들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메가3 보충제, 특히 조류 오일에서 추출한 제품은 좋은 대체 옵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품질입니다. 작고 저렴하며 통조림으로 된 정어리조차도 꾸준히 섭취하면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식단에서 무엇을 제거하느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월터는 또한 붉은 고기와 가공육 섭취를 줄였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을 좁혀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돌보는 일은 단지 좋은 것을 더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쁜 것을 줄이는 것도 포함됩니다. 마무리 말씀.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비트의 힘이었나요? 아니면 단 몇 숟가락의 치아시드가 관절과 에너지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이었을까요? 어쩌면 강황이 조용히 진행되는 염증을 어떻게 억제하는지를 알게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무엇이든 간에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작지만 꾸준한 발걸음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70세든 80세든 인생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이나 복잡한 습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 그리고 올바른 식품만으로도 여러분의 다리를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하고, 더 활기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젊음을 좇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을 존중하고, 몸이 조용히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말이죠.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힘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자신감을 느끼게 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고 더 곧게 서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 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균형을 잃을까봐 걱정하거나 움직일 때마다 아플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 독립적인 감각,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것은 단지 신체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도전장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음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의 하루에 추가해보세요. 아주 조금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지켜보세요. 제 말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으로 직접 느껴보세요.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신다면 꼭 돌아와서 저희와 나눠주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점 한 가지와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하니 망설이지 말고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저희에게 큰 동기와 영감을 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